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제가 준비한 페이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짚고 넘어가야 할 거. 네, 첫 번째, 아리셀 공장에서 일한 F사 재동포, 체류 자격의 동포들은 불법 취업을 한 것일까? 자,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 F사는 단순 근무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들이 단순 업무일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인데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무부는 이 단순 노무에 해당되는 직종을 정해서 고시를 했다. 이것은 일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한 39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쭉 보면은 대성 청소하는 일, 매장을 정리하는 일, 주유,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 전단지 배포, 홍보물 같은 걸 배포하는 거 있죠. 거리에서. 또 건물 관리, 뭐 이런 종류가 좀 해당이 됩니다. 39가지라는 게요. 제가 그전에도 이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 또 그 밖에 할 수 없는 일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는 업종으로 취업 활동을 제한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 피부관리사, 목욕관리사, 홀레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 원, 도우미를 말하죠. 또 그 외에 오락시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또 주류 서비스원, 노점 및 이동 판매형 한 8가지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일하고 호텔 또 숙박 이런 시설 이런 데서는 다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요. 그리고 여기를 볼 때는 제조업체의 경우 네,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하든 또 직접 이 제조업체를 찾아서 직접 하든 제조업체에서 하는 일 뭐든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 이 재외동포 체류 동포들 분명 이 제조업체 사업장인 줄 알고 저는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리셀 회사 측은 불법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뭔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파견 업체가 저는 어떻게 이제 했냐. 근데 이 별도의 근로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제조업체에 가서 사업장은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에서 일을 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법무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주게 될지 좀 이게 좀 주요 관건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법무부가 뭐 회사 측의 주장대로 이건 불법 취업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무부가 큰 오산이다. 자기들이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 나는 법무부가 그렇게 한다면 비난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껏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동포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여기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문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이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법무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알아본 바는 아르바이트도 제조업체는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당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파악을 제가 쭉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체류 자격은 단순 논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 이 법무부가 이 고시한 단순 논무 일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단순 업무 일 중에서도 이런 일은 안 된다고 고시한 게 있습니다. 공지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논문하고 무조건 다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 시사인 기자가 던진 질문이 있죠. 이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왜 불법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견 업체로 허가받지 않고 고용, 산업재해, 또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력업체, 이 메이셀이라는 이 아웃소싱 회사를 별도로 있었죠. 그를 거쳐서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면서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공장, 이 아리셀에서 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뭐 이게 불법 파견 업체인지 아리셀 공장이 이렇게 위험한 사업장인지, 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뭐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노동자들, 일하신 분들의 잘못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사인 기자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해본 우리 동포분들, 뭐 이 이유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좀 듣고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 업체 이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회사가 바쁠 때도 있고 한가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식 직원을 쓰게 되면 고정비로 계속 인건비를 나가야 되니까 회사가 그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으면은 아웃소싱 회사에서 인력을 불러서 쓰고, 일거리가 없으면은 또 그만큼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회사 일반 이 업체에서는 아웃소싱 회사를 많이 쓰고 있는, 특히 제조업체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그게 일반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로계약 여부를 까다롭게 이렇게 따지지 않는 이 재동포 체류 자격, 이런 이 동포들, 그리고 영주 자격이 있는 동포들, 이 아웃소싱 회사 업체들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리셀 공장에서도 이 아웃소싱 회사 메이셀이라는 그런 아웃소싱 인력 업체를 가서 일을 많이 가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리셀이 이 메이셀이라는 인력 업체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운영을 했는지, 이거는 뭐 경찰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유사하게 인력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을 했다면은 그만큼 그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성 문제,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회사 측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다. 자기들이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저렴한 인력 비용으로 인력을 썼으면은, 그렇게 돈 많이 벌었으면은 안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이 아리셀 회사 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리셀은 폭발성이 있는 위험 물질을 다루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에 참사를 일하신 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 회사와 또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되는 기관, 뭐 행정기관, 이런 건 잘못이 크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언론사 기자들도 자꾸 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 또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좀 혼란을 가져오게 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시사인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 기자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긴 가졌는데 좀 초점이 빗나갔다. 이 사실과 이 다른 점도 발견이 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동포 체류 자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특히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뭐 45만 거의 50만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실 이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뭐 취업하는 데도 이제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왜 그런지 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 줘야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라든가 이 정부가 좀 더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회사 측은 이상한 점 보상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유혹을 하고 있죠. 이 국적별 체류 자격별로 이 보상 기준을 정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예? 이렇게 이 불법 취업을 했다는 식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 보상가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재외동포 체류 자격, 이런 체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또 출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나 이 체류 자격은 그런 체류 자격 기간도 있고 출국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얼마든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은 7년만 따져서 국내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하고, 그 이유는 65세 그 이후까지는 뭐 중국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걸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인재이고 또 전적으로 회사 측이 책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이 안정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또 회사와 행정기관, 정부 기관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거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